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자 일본 열도는 놀라움의 연속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일본 연립여당 대표조차 사임까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매우 놀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 지사도 보고를 받고 놀라며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며 임기를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쉽게 사임하겠냐고 여기고 있다가 측근조차 전혀 감지를 못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의사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총리 중에 최장기간 장기 집권을 해온 정치인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들은 경제나 외교 부분에서 아베 총리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많고 소비세의 상승 혹은 연금 조건 등이 악화하고 있지만 경제인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큰 혜택을 봤으며 일본의 회사들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외교에 있어서 아베의 행보는 대단했다며 극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측근과 사학비리 문제가 터져 정치적 입지가 크게 곤란해지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신속하게 막지 못한 것은 실각의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코로나 사태를 키웠지만 이를 마무리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역부족이므로 자민당의 총재직을 전격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나 외교 모두 아베가 망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는 전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도 주변국들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특히 한국과는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로 총리직을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과 일본 모두 관심은 과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베 총리는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잠시 수행할 것으로도 보이며 이후에 선출될 새 총리가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인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도 총리가 되기 이전에는 친한파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현충원 참배도 했었고 일본 내 한국 식당에 자주 들러 술 한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종종 보여서 최근 수년간의 아베 총리와 비교해 본다면 분명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의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총리의 독단으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아베를 지지하는 자민당 보수 계층에서 한국과 대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는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서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강경한 정책을 펼친 게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됐다는 의견인 것이죠.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전형적인 특징인 속마음을 감추고 뒤통수를 친다는 혼내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국에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민낯을 보게 했으며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일본과 맞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한국에 입점한 일본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한국은 내부적으로 소부장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의 경제를 침식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과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대일 적자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한국에 여러가지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을 한국 부산을 밀어내고 대신 따내줬기 때문에 일면 고맙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반어적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가 종신직을 해야 한다, 사임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많은 네티즌들에게 나오면서 아베 총리의 사임을 오히려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놀랄만한 차기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아베 총리가 2021년에 도쿄올림픽까지는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니까 일본 내부의 의견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아직은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면서 자신의 허물을 잘 가려주고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색깔로 일본을 이끄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수뇌부를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자면 자민당 전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루가 1위에 해당하며 그 다음 고이즈미 환경상, 고노다로 방위상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 등이 포스트 아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상 자민당 내부에서 결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파가 속해있는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의외의 후보가 간택되어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자민당 내에서도 문제가 없는 인물은 고노다로 방위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지하는 보수파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외교 정책을 강경하게 구사하는 총리를 원하는 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최근 일본 방위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센카쿠 열도 시차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접었다지만 방위상으로는 매우 적극적 태도입니다. 또한 일본 헌법을 재해석한 다음에 자체 미사일 배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의 집무실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져 있어 늘 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보수 지지층에게 큰 지지를 받는 국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시바는 절대로 안된다. 이시바는 일본을 중국에 갖다 바칠 것이고 한국의 뜻대로 강제징용 관련 모든 판결을 수긍하여 배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본의 보수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주변국의 강한 일본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강한 준비를 해서 한국의 독도 문제나 중국의 센카쿠 문제 등을 종결하고 일본의 강함을 알려줄 수 있는 고노다로가 제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 총리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노다로이므로 한국이 놀랄만한 강력한 비책을 보여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기 총리 중심 요건 중에 하나는 주변국에 위협을 줄 만한 강한 군사력을 추진할 사람인 것이죠. 한국이 역대 최고로 국방비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유약한 총리가 안 되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벌써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차기 총리는 자신이 총리가 된 직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즉시 외교 문제로 비화됩니다.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에 공무를 보내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중국을 대치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군사 무장화를 더욱 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부터 태평양의 패권 문제, 홍콩 문제 등에서 일본을 동원해 중국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잠수함을 일본 영해에 침범시켜 일본 섬 사이를 유유히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과는 화해하자고 하며 중국에는 지속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일본 전체는 몰라도 자민당 내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도 결국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앞서 거론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아베 후임으로 앉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보수 지지층이 고노다로를 원하더라도 더 내부적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의 관계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번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어찌되었든 고노다로나 기시다 등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한국에는 강경책을 펼치는 총리가 될 걸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외로 이시바 시게루가 된다면 한국은 그나마 일본에 덜 신경 쓸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기자로부터 차기 총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적절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본다고만 얘기를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파가 얘기하는 한국을 위협하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될지 관심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트리움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3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명대가 나온 것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약 11개월 만입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의 기도원을 방문한 시민 20명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덕명동 A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 23명이 지난 10일 해당 기도원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단체 식사, 숙박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정혜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방역당국자로서 말문이 막히고 개탄스럽다. 확진 여부를 불문하고 행사를 주관한 분뿐만 아니라 미성년을 제외한 참가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가 생활을 포기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에서 머무르며 고통을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부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한국의 최대 규모의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 재생산 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5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했습니다.
정경청장이 말한 이 감염 재생산 지수 1.28은 한 명의 확진자가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경청장은 1차,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주요한 몇 개의 감염원을 통해 집단 발병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누적되어 온 지역사회 내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일상 상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도록 공고했고 50개 주 전역에 백신이 전달됐다. 1년도 안 돼 개발에 성공한 화이자 백신. 지금까지 대부분의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는데 놀라운 업적이다. 12월 말까지 2천만 명, 1월 말까지 5천만 명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 작전의 몬세프 슬라워 최고 책임자는 내년 3월까지 1억 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전개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고 이를 통과하는 방법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을 다소 늦게 받아야 한다. 난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 시민들보다 우선으로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접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최선두였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어 개발 속도가 늦춰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일부 국내 언론사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내년 중반이 넘어서야 접종할 수도 라는 암울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내년 7월이 되어서야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도한 우려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아스트라제네카가 6주 내 미국에서 백신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내 승인을 예상한다 전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3월 백신 접종을 말했는데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기도 하고 공급 시기 면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한다. 연말까지 신속히 2개 정도 이상은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허가와 유럽 허가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검증 과정도 검토해 식약처에서 허가 관리를 하면서 허가 시엔 즉시 접종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즉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 세계 백신을 생산하는 백신의 허브가 된 만큼 백신 생산 직후 국내 유통이 매우 수월해진 데다가 대한민국 식약처의 백신 검증 능력은 이미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FDA의 백신 검증 절차와는 별개로 직접 검증하고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마 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 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의 WHO 품질 인증 평가 심사자가 된 것인데요. 백신 분야의 규제 역량을 인정받아 백신의 기술 정보, 기술 문서 평가, 최종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신 자체 개발에 성공하며 효과가 95%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백신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V는 이미 러시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올해 8월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스푸트니크 V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스푸트니크 V를 결합한 임상시험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한 백신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생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부펀드의 이러한 제안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서로 다른 백신의 조합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결합하는 것은 백신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면역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해마다 2번씩 접종해야만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코로나19 백신의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기존 독감 백신처럼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로 유통될 경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사실상 맹물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품귀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 개발도상국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또 전 세계의 희망이 됐습니다. SK가 투자한 한국 회사 한국초저온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액화 천연가스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 냉각식 대비 전기 요금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기된 LNG 냉열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화에 상용된 바닷물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전기를 활용해 냉동 창고 온도를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막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한 만큼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 물류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한 회사 한국초저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